정석기술사에서 멘토 기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110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안선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하나의 토픽을 선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토픽은 MCDC입니다. Modified Condition Decision Coverage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MCDC를 설명드리기 전에 좀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설명을 자세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CDC는 글씨가 조금 작네요. 크게 해서 MCDC는 구조 기반의 테스트를 명세하는 기법입니다. 이 구조 기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죠. 예를 들어서 public, void, function name 쭉쭉 쓰겠죠. 이렇게 펑션이 있으면, 소스 코드가 있으면 이 내부에 논리, 그러니까 로직이죠. 우리가 로직을 보고 이 로직들이 어떻게 이후에 분기를 하고 활용이 되는지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내는 것을 구조 기반의 명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MCDC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MCDC를 왜 굳이 설명을 하느냐 일단은 말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만약에 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소스 코드 제가 펑션을 짜고 났더니 이 펑션이 100라인이에요. 그러면 구조 기반으로 저는 이 100라인에 달하는 펑션을 테스트했는데 그럼 물어보겠죠. 그럼 테스트 커버리지가 얼마나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되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100라인 다 테스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래 100라인 테스트한 거 오케이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for문이나 while문들, if 구문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도 다 테스트를 해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부에 100라인에 if 구문이 2개 있을 때랑 if 구문, else if 구문이 10개 있을 때 이거는 사실 테스트 케이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 기반으로 할 때에는 단순히 이런 라인뿐만 아니라 조건도 얼마나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구조 기반의 테스트 명사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CC나 DC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MCDC입니다. MCDC.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MCDC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 지식을 이제 습득했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제가 MCD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DC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별 조건식이 다른 조건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 빨간 줄. 전체 결과에 독립적인 구조 기반의 테스트 기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 if, for문, 스위치문, 이런 내부에 들어가는 그 조건식. 예를 들어서 if A and B라는 조건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조건식은 이 A와 B거든요. 그래서 이 A와 B 각각의
A는 B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B는 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체 결과에 이 A and B라고 하는 결과에 독립적으로 테스트하는 기법이 바로 MCDC입니다. 이렇게 빨강 색깔로 작성이 된 부분들은 기술사 답안지에 작성하실 때 꼭 작성하셔야 하는 국민 키워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빨간 색깔 글자는 꼭 암기하시는 걸로 저랑 약속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개념 제 설명드렸고요. 이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잘 따라오세요. 자,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n 플러스 1개의 테스트 케이스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 n은 뭐냐면요. 조건식이에요. 조건식. 아까 위에 있는 사례로 들면은요. A and A, 어이구, 너무 크다. 네. 이렇게 A and B라고 했으면 지금 조건식이 두 개인 거죠. 그러면 이 특징에 의하면 테스트 케이스는 몇 개가 나와야 되느냐?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3개. 네.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MCDC의 특징이 조건문이 n개 있으면 TC가 n 플러스 1개 나온다라고 하죠. 자, 일단은 사례인 if A and B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A and B라고 하는 놈에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조건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전체 조건 기술사라면 알고 계실 토픽이죠. 까르노맵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조건들이 나올 수 있는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A, B, 여기가 리절트가 되겠죠. A가 가질 수 있는 값 1, B가 가질 수 있는 값 1, 또 A가 1일 때 B가 0, A가 0일 때 B가 1, A가 0일 때 B가 0. 그래서 우리가 A and B일 때에 나올 수 있는 전체 조건은 4가지입니다. 근데 MCDC는요, 이렇게 4가지가 아니라요, 3가지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4가지 전체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법은요. MCC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MCC. 근데 이렇게 전체가 아닌 n 플러스 1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MCDC예요. MCDC. 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n개의 조건식의 경우에는 n 플러스 1개의 테스트를 도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 n 플러스 1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네.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Natural value. Natural value. 조건이 취할 수 있는 값들 중에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값이다 라고 합니다. 밑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AND일 경우에 내추럴 밸류는 1이고요. OR일 때에는 내추럴 밸류가 0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이 2개는 꼭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꾸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한 그 MCDC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십시오. 자, MCDC의 적용 예시와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MCDC를 적용을 할 때에는 크게 6단계를 거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소스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좀 사례를 볼게요. 만약 코드에 애플이 5개 이상이고 바나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if then이죠. 그때는 애플 주스를 하나 더 주겠대요. 네, 이런 소스 코드가 있고 이 소스 코드에 대한 우리는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MCDC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MCDC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과정은요, 테이블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 자, 볼게요. 테이블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쪽은 조건식이고요. 조건식.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A는 애플이 5개보다 큰 경우의 조건식이고요. B는 바나나가 10개보다 작은 경우를 이렇게 각각 A, B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리절트 값을 가질 수 있는 1, 0. 1이 우리는 true일 테고 0은 false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리절트 값이. A and B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게 1 아니면 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내부에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4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진행을 해볼게요. 이 각각이 A와 B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테이블을 작성을 했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인 테이블 밸류 작성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때는 이렇게 구분 지어진 4칸, 아이고, 요 4칸에다 대각선상에 1과 0을 작성을 하게 돼요. 자, 잘 따라오세요. 이 1과 0을 작성을 할 때에는요, 이 위에 있는 리절트 값, 이 리절트 값을요 그대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1, 여기에 1, 여긴 리절트 밸류가 0이니까 0, 0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이제 네 번째, 제가 아까 위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내추럴 밸류. 여기에서 이제 내추럴 밸류를 써먹는 건데요. 자, 아까 위에 보시면 이렇게 4칸이라고 했잖아요. 이 4칸에서 지금 빈 칸이 각각 2개씩 있어요. 2개씩. 여기, 여기. 여기에다 내추럴 밸류를 넣어주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조건식을 보면 A and B죠. A and B.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and의 경우에 내추럴 밸류는 1이고 or의 경우에 내추럴 밸류가 0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조건이 and이기 때문에 내추럴 밸류인 1을 빈칸에 채워 넣을 겁니다. 이 빈칸에 1, 1, 여기도 1, 1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빈칸까지 다 채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중복을 삭제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표를 유심히 보니까 제가 미리 색칠은 해놨지만 이거 중복인데 하는 칸이 보이시죠? 여기. 리절트 값이 1일 때 1이 2개나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한다? 중복된 이 부분을 삭제해버린다. 이 조건을 삭제해버린다. 자, 보세요. 그러면 TC가 몇 개? 이렇게 하나, 둘, 3개만 남죠? 이 3개를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테스트 케이스로서 도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을 하고 이제 D포인트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될 건데요. D포인트는 디시전 포인트라고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성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처음에 우리가 0이 나올 수 있는 거, 0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일단은 A가 0일 때, B가 1일 때 이렇게 각각 있거든요. 자, 여기 작성하는 거예요. A가 0일 때, B가 1일 때 요거는 작성했어요. 두 번째 테스트를 봤더니 역시나 결과값이 0일 때 여기가 남아있죠. 이건 보니까 A가 1일 때고 B가 0일 때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언제? 네. 이렇게 결과값이 1일 때 우리가 아까 중복된 값 요놈을 지워버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남았어요. A와 B가 각각 1일 때. 자,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죠? MCDC의 특징이 바로 조건이 n개 있을 경우에는 n 플러스 1개의 테스트 케이스 도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해보니까 정말로 조건이 2개였는데 조건이 A, B 2개였는데 최종적으로 3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2개의 조건식으로부터 3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을 했고요. 이 3개의 테스트 케이스는요. 조건과 분기를 모두 커버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MCDC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MCC 크게 볼게요. MCC도 역시나 조건과 분기를 모두 만족시키는 구조 기반의 기법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가 MCC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MC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조건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이야 하나의 차이만 나겠지만 만약 조건이 3개예요. 3개라고 하면 2의 3승계인 8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도출이 되고요. MCDC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개니까 4개. 벌써 2배 차이가 나죠. 근데 똑같이 조건과 분기를 모두 커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MCC보다는 MCDC를 사용을 해서 좀 더 테스트의 ROI를 높일 수 있는, 하지만 테스트 커버리지는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갖게 됩니다. 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러한 강점이 있는 MCDC를 그러면 어디에 쓰느냐? 실제 여기에 쓰세요 가이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요. 사람의 인명과 관련된 부분, 인명과 관련된 표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차량, 최근의 차량들 ISO 26262 그리고 항공 쪽 DO 178B 이런 각각의 표준에서는 야 너희들 적어도 MCDC는 해야 돼 라고 아예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실 혹은 A실이라고 하는 A실 D등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D등급이 A실에서는 가장 많은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꼭 MCDC를 쓰세요 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항공 쪽의 표준인 DO178B나 DO178C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MCDC를 해야 합니다 라고 아예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안전, 고신뢰성 분야에서 MCDC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MCC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테스트 케이스를 활용을 해서 높은 테스트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MCDC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마무리 중요한 것만 다시 핵심만 콕콕 찝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두 색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개념에서 확인해야 될 거 전체 결과의 독립적인 구조 기반의 테스트 기법입니다. 뭐가요? MCDC가요. MCDC의 특징 2개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 있었어요. n 플러스 1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도출이 된다. 이 n은 뭐다? 조건식이다. 두 번째 특징, 내추럴 밸류가 있다. 내추럴 밸류가 뭐냐 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값이다. 근데 이게 뭐냐? end는 1이고 5와는 0이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MCDC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6가지의 프로세스가 있다. 6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계는요. 이 내추럴 밸류를 작성을 하는 거, 그리고 중복을 삭제하는 거. 이 두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요. 내추럴 밸류 and가 뭐다? 1이다. 오화가 0이다. 이거 헷갈리셔가지고 틀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당연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and는 1이고 오화는 0이에요. and 헷갈리지 않게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네, 암기할 수 있었는데요. 이 알파벳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애가 A죠. 그래서 and는 1, 오화는 똑같이 동그라미죠. 그래서 0. 이렇게 저를 암기를 하니까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갈게요. MCDC는 어느 분야에 많이 쓰인다? 고안전성, 고신뢰성 분야에 많이 쓰인다. 예를 들면 차량의 ISO 26266이나 항공의 DO 178B 이런 표준에서 직접적으로 MCDC 사용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 이유는 뭔고 하니 MCDC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테스트를 활용을 해서 높은 테스트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MCDC를 사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조 기반의 테스트 기법 중에서 MCDC가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의로나마 여러분들께 MCDC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MCDC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부분은 듣는 거 쉽죠. 직접 쓸때 해보세요. 직접 쓸때 하시고요. 저희 정석기술사 커뮤니티에 업로드 하시면 저 외에도 많은 기술사분들 계시거든요. 기술사님들께서 재능 기부로서 좋은 피드백 드릴 거예요. 피드백. 네, 좋은 피드백 드릴 테니까요. 꼭 쓸 때 해보시고 또 피드백도 받아보시고요. 나는 동영상 강의를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기술사님 하시면 저희 역시나 정석기술사 커뮤니티에 오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나 혹은 다른 기술사님들께서 좋은 의견 드릴 거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꼭 가입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더 듣고 싶은 강의 토픽 같은 거 있으시면 주저없이 요청해 주시면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동영상 이렇게 강의 자료도 만들고 직접 이렇게 판서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도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정석기술사 커뮤니티 주소가 아래 나가고 있으니까는요. 여기에 꼭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석기술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110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안선희였고요. 오늘도 열공하시고 다음에 다른 토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안녕.